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투자 전략 꼭꼭 눌러 담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쭉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할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고지 나가고 있는 샵 3989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도록 할까요? 어제 우리 양시장 등락률의 숫자는 같았지만 색깔은 달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들 장 초반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힘내서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9% 오르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아쉽게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8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사자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형성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섰고 개인만 홀로 물량 담아냈습니다. 양시장 이어서 어제 상승했던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음식료형 업종의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양극재 사업의 수입성 증가에 힘입어서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낸 포스코 케미컬이 5% 이상 급등하면서 비금속 광물의 업종지수 2.4% 끌어올렸고요. 철강금속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삼양식품과 농심 어제 급등했는데요. 그러면서 음식유업 섹터가 1.6%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와 좀 상반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애플페이 국내 도입 소식에 한국정보통신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버킷스튜디오 또한 영화 헌터에 대한 기대감에 26% 넘게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화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오락문화 업종도 1.5% 넘게 빨간불 켰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살펴보시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의료정밀, 섬유의복, 그리고 운수창고 순으로 높았습니다. 지난주에 좋았던 의료정밀, 어제는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해상운임이 약세를 이어가면서 운수창고 업종이 1.33%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나리아 바이오, 미래생명자원 등 사료주들의 하락세 속에 음식료, 담배 업종이 1.5% 가까이 빠졌고요. 기타 제조 업종도 약세로 마쳤습니다. H&B 디자인이 어제 24% 가까이 급락했었죠. 일반전기전자 업종 1%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장 마감 후에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우리 간식 밀키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인바이오젠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하림그룹이 바이오 기업인 제노포커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역시 시간 외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반면 오늘 하루 동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성안이 시간 외에서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밥을 벗어나서 외식 밀키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올해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됐고 모두들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과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홀로 0.09% 소폭 상승했고요. S&P 500은 0.1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 빠지면서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바로 이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저와 어제에 이어서 함께해 주실 최진욱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좀 투자를 책임질 최진욱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오늘의 3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3위는 엔비디아 게임 사업 위축으로 부진한 매출 예상치 발표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예비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게임 사업의 약세로 2분기 매출이 1분기보다 19% 줄어든 67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의 추정치를 훨씬 밑돌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 6%가 넘게 빠졌는데요. 엔비디아의 추락이 우리나라 반도체들에게 미칠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좀 엔비디아가 장중에 좀 큰 낙폭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 일전에도 우리가 좀 겪고 있었던 이 반도체 칩 부족 현상, 쇼티지 현상이랑 그리고 더불어서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무역 수지가 흑자, 적자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가 계속 잔존을 하다 보니까 현재 가이던스 하향 조치가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인데 현 부분에 있어가지고 엔비디아가 현재 좀 빠진 부분은 이제 실적치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빠진 투매 물량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저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반도체 부분들 삼성전자도 2분기 잠정 실적에서 핸드폰 출하량은 좀 많이 감소를 했지만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매출 비중이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결국에 지금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들어 올린다고 해도 아직 불확실성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이 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치가 나오면서 그로 인한 지금 투매 물량이 좀 속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반도체 대장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일부 이제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증시랑 좀 커플링 형상을 좀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기술주들이 약간의 좀 부진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진 자체가 이익치에 크게 상회를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치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이제 기술주들이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받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좀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좀 마무리가 된다면은 오히려 좀 기술주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지금은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 속에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주들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이어서 글로벌 이슈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상반기 벤처 투자액에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4%나 급감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이 3.6%, 한국은 24%가 넘게 늘어난 것과는 대조되는 수치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방역 통제 등 국내외 악재가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자꾸 혼자서만 세계 경제와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고요. 중국의 경제 상황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미중 이 무역 전쟁이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무역 전쟁이 다시 재료로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크게 또 움직인 적도 있었는데 현재로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적대 관계를 좀 유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중국에서 지금 다른 일부 세계 경제와 좀 다르게 지금 상반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최근에도 전기차 이 보조금 법안에 대해서 지금 중국 쪽에는 이제 전기차 부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또 발표까지 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 쪽에 관련된 이 전기차 배터리나 그 전기차 관련 부품들을 미국에서 꾸준하게 쓰지는 못합니다.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중국을 어느 정도 위협을 하려는 좀 단기적인 쇼크 현상으로 좀 보여지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한 이 봉쇄 조치도 뭐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 은행 재무 상태가 지금 뭐 부도를 한 부분들도 좀 존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경기 부양책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본인 나름대로의 좀 중국 나름대로의 현재로서의 좀 정책을 좀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게 지금 우리 쪽에 좀 시장에 좀 충격을 크게는 주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중 갈등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했다 풀었다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오늘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558조억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우리 돈 558조 원 지출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기업 법인세를 더 걷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이번 주 내로 하원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실행이 되면은 친환경 관련 업종은 수혜를 받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전에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 이전에 우리 쪽에서는 태양광에 관련된 어느 정도 효과만 좀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지금 풍력까지 같이 좀 확대가 된다. 결국에는 지금 녹색 에너지,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에서 꾸준하게 일전부터 좀 미뤘던 정책입니다. 일전부터 미뤘던 정책을 최근 들어서 인플레가 장기화가 되고 있으니 현재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1년 안에, 뭐 6개월 안에 이게 전부 다 완료가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최후 모대도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최하 모대도. 그런데 이제 이 5년 동안 이 기업에 어느 정도의 조금 막대한 자본금이 들게 되는데, 결국엔 이 자본금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가 않다 보면은 오히려 좀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개발이 좀 실패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번번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풍력 쪽이나 해상 풍력 그리고 태양광, 결국엔 지금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인 바이든이 지금 투자 정책, 경기 부양책을 넓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 부분에서 봤을 땐 태양광이나 그리고 풍력 쪽은 충분히 수혜가 받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원자재 관련주들, 이 원자재 또한 풍력 쪽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쪽에도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자재 쪽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식량 쪽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좀 낙폭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혜를 입을 것 같은 기업으로 예상이 되는 관련 분야는 뭐 이미 이슈가 있었던 태양광이라든지 원자재, 풍력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밤사이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 3였습니다. 네, 이제 아침 식사 준비 슬슬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 메뉴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남들은 오늘 뭐 먹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현재 장 시작까지 약 16분가량 남은 상황이고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회 순위 높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뭐 종목 조회 순위가 제일 높은 게 지금 인선, ENT가 지금 제일 높은 순으로 나와주고 있고, 2위에는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3위에는 지금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 지금 제노포커스나 그리고 금양,
그리고 HYTC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데 전일에 캠시스가 좀 1위를 좀 차지했었는데 맞아요. 현재도 캠시스가 6위에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부분 뭐 관련해서는 친환경차, 자동차 그리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어디든 뭐 IT 전자 부품에는 전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인선 ENT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련주거든요. 네. 폐기물 관련주인데 이제 덕신 하우징 이 기업과도 같이 건축물, 자재까지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좀 서울 쪽에 좀 비가 좀 굉장히 많이 오면서 네, 밤사이 지금, 많은 비가 맞아요. 왔었죠. 그래서 좀 도로 쪽도 뭐 약간 꺼진 데도 있고 이제 매눌도 뭐 거의 없는 곳도 있다 보니까 지금 그로 인한 좀 단기적인 테마 성격을 좀 띠고 있는 지금 종목초의 순위로 현재 보여집니다. 사실 비 때문에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아서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관심도를 받고 있다는 거는 뭐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캠시스 어제 근데 관심도에 비해서 주가는 사실 좀 횡보했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이 모멘텀이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캠시스 부분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이제 그렇게 크게 좀 장대 양봉을 좀 들어서고 나서 금일 어제가 엊그저께죠. 그리고 네, 어제 지난주, 결국에는 음봉으로 지금 마무리를 해줬는데 현재로서는 뭐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홀딩을 좀 이어가지고 그리고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망 추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 부근에서 봤을 때 좀 급격하게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앞전에 비해서는 네. 급격하게 상승을 좀 많이 했지만 결과로 좀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캠시스의 상승 탄력은 살아 있다. 그러게 한 이틀 전에 세워준 그 기준봉의 중심가 라인까지만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주고 단기적으로 다시 좀 V자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많이 상승했던 업종 중에 뭐 미디어 영화 관련해서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배급사 뭐 쇼박스 뉴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 영화 헌트 관련해서 네, 이슈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 오늘도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넷플릭스가 2분기 또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거든요.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OTT 관련주들,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넷플릭스 수혜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버킷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자리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이제 장기적인 하락 기조가 이미 다 끝난 부분을 어제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그 상승력이 좀 의미 있는 좀 상승력이다. 그리고 거래량도 당연히 좀 활발하게 많이 들어왔고 네. 거래 대금도 앞전 여태까지 뭐 봤을 때 거래 대금을 한 22년 3월 이전부터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다시 8월 달에 지금 거래 대금이 다시 터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리고 그럼 이 주목을 받은 사이클 중에서는 오히려 다시 지속적인 좀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버킷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킷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략을 하면은 좋은 자리다.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뭐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좀 뭐 하나가 흥행했다 하면은 오르고 좀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우선 이제 버킷 스튜디오는 좀 쇼박스랑 좀 다르게 스튜디오 드래곤 네. 네, 이분들에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버킷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쇼박스보다는 지금 버킷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투자 위치는 잡고 있는데 아까 앵커님 하신 대로 지금 단기적인 조금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적절한 말씀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너무 많지가 않고 네. 시장에 지금 돈이 좀 자금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OTT 관련주들도 제외하고도 다른 일부 섹터들도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자금력을 좀 묶어놓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뭐 OTT를 제외하고도 거의 뭐 모든 업종은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 시작까지 11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어제 장 얘기 잠깐 해보려고요. 사실 지난주에 좋았었기 때문에 어제 좀 시작할 때 사실 전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잘 버텨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시장 상황으로 그 이후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뭐 어느 정도의 눌림이 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뭐 조정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예상을 했던 부분들도 뭐 솔직히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뭐 미증시가 어제 개장하고 나서는 굉장히 좀 급등력을 또 보여주긴 했거든요. 네. 네, 급등력이 보여주면서 뭐 나스닥 선물까지도 같이 이런 동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약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 기조로 들어섰다.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80배로까지 내려오면서 네. 그에 따라서 원자재도 같이 하향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제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 3개월 내내 적자였습니다. 네. 무역 수지가 적자였다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환율이 내려오고 원자재가 좀 내려오게 되면은 무역 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무역 수지가 지금 흑자로 돌아서는 게 지금 초점을 좀 키포인트로 우리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무역 수지가 좀 흑자로 돌아서야만이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환율도 싸졌고 네. 그리고 지금 내수 경기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투자에 적합하다라는 이런 포지션을 지금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단기적인 뭐 시장 이슈를 바라보기보다는 좀 세계적인 이런 이슈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야를 넓혀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환율과 무역 수지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자세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뭐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인 지금 연속성 매수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월에만 외국인이 2조 넘게 팔았거든요. 네. 지금 2조 넘게 판 거에 비하면 지금 솔직히 뭐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보기도 좀 다소 어렵기는 한데 아직 한참 남았다. 그렇죠. 아직은 좀 한참 남았죠. 네. 2조 원이 나갔다는 것은 다시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한 자금력이 네. 지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보통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긴 아실 겁니다. 뭐 대형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실적을 내지를 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좀 이 불확실성 리스크 때문에 빠진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코스닥 이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좀 대형주에 먼저 저가 매수세 네. 그리고 또 쇼커버링 이런 부분들 공매도도 요새 최근 들어서 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반대로 우리가 또 저가에서 쇼커버링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쪽에 먼저 바닥을 좀 잡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 좀 중소형주가 다시 좀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에 빠진 거에 비해서는 아직 덜 들어왔다. 그리고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먼저 몰리는 것이 대형주들의 저가 매수를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공매도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당분간은 이 좋은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상지수 한번 확인하고 가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0.3%가량 약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도 좀 전까지는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는데 지금 살짝 다시 강보합으로 돌아서고 있어서 오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또 최진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자 메시지 샵 3989번으로 상담하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많이 남겨주시면 매일매일 이 시간에 저희 개장하기 직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궁금해가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그 84만 원에 샀고요. 네, 30% 정도 돼요. 84만 원에 구매하셨고 30% 일단 지금 현재가 90만 원으로 확인이 돼서 이미 뭐 수익은 보신 상황인데 네네. 매도 타이밍이 궁금해서 연락 주신 걸까요? 예, 얼마나 들고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오, 그러면 네, 도움 좀 받으려고요. 그럼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께 지금 매도 타이밍, 목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세계에서 좀 시장 점유율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지금 실적치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가 않은 상황이다 본데 하반기 들어가지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까지 실적치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매출력, 현재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피스까지 편입이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력까지 같이 동반이 된다면은 충분히 뭐 컨센이나 가이던스 대비해서 충분히 상황이 되는 이런 매출력은 나올 거고 현 부근에서도 오히려 지금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상의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현 부근에서 86만 원대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목표가는 95만 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삼성 바이오 에피스까지 들어온다면 더 좋은 상승여력이 남아있고 86만 원 선 잘 버텨낸다면 95만 원까지도 상승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종목 고민 해결 잘 되셨을까요? 네네.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현대차요. 현대차 가지고 계세요. 얼마에 사셨을까요? 21만 원에 좋고요. 네. 비중은요? 30만 원 비중으로. 30%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현재차 21만 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점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그 현대차 21만 원에 사셔서 지금 19만 6천 원이 확인되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래도 자동차주들 뭐 계속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잘 앞으로 알고 전망이 있는 기업 궁금해가지고요. 중에 하나죠. 네. 잘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매출이야 뭐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네. 아는 기업 중에 하나고 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 내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현대차가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자리는 정말 가격도 싸고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로 좀 취할 수 있는 자리이고 현재 뭐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이제 테슬라까지도 계속 제친다라는 말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 부근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비중을 좀 확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단가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네. 현 부근에서 지금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하기도 좀 좋은 타점이거든요. 추가 매수하기도 지금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 보니 현재 19만 6천 원에서 18만 6천 원 레인지를 잡으시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좀 비중을 줄인다기보다는 소폭 좀 늘려가지고 평단을 좀 조정을 한 다음에 21만 원 돌파 라인부터가 좀 현대차가 다시 호황기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호황기로 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는 추가해서 대응을 하시고 21만 8천 원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추후에 어느 정도 주가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안 그래도 어제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에 저희 밀키트에 네, 자동차 맞습니다. 관련주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바로 현대차 종목 고민이 들어왔고 지금도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한 타이밍이다. 현재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기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상승여력 21만 8천 원까지도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삼성 SDI고요. 삼성 SDI, 네, 네, 71만 원에 샀습니다. 71만 원에 구입을 하셨고 혹시 비중은 비중이 30% 정도 되고요. 30% 정도 될까요? 네, 네, 현재 궁금한 게 네, 그 전기차 시장 확대 때문에 한참 언론에 나와서 네 맞아요. 매수를 하게 됐는데 네, 최근에 배터리 관련된 악재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장마다 보니까 전기차 침수되고 배터리 관련된 악재가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갖고 네. 네, 제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넘겨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사셨는데 악재가 나오면서 걱정이 조금 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포지션에 좀 위치를 해 있다. 이유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네. 삼성 SDI입니다. 오, 네. 근데 두 기업이 하고 있는 게
배터리 사업이거든요. 비슷해요. 배터리 셀 사업인데 지금 배터리를 담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사업성을 넓히겠다라는 또 말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폐배터리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기업이 이익 실정치를 내기 위해서는 폐배터리는 아직 상용화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 근데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폐배터리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장기적인 이익 추정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아직까지 3개월 이익 추정치의 선행 차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러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결국엔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하락 기조에는 좀 엮여 있는 모습인데 현 부근에서 봤을 때 한 58만 6천 원 부근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6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 좀 살아 있고 그 이후로 봤을 땐 76만 원까지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오히려 기회죠.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 현대차에 이어서 삼성 SDI 또한 아직 추가 매수의 기회가 살아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배터리 관련 사업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76만 원까지도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68만 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종목 고민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진욱 전문가님께 속 시원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종목 고민 사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종목이 덱스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매수가 2만 원에 비중 15%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네, 그러네요. 덱스터 그리고 어제 덱스터 좀 괜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메타버스 대장주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기에서 봤을 때 지금 특정적으로 덱스터가 대장주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또 어떠한 섹터의 대장주다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대장주가 굉장히 사이클이 잘 돌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가 오늘 하루 대장주를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대장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부분에서 봤을 때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는 접근은 조금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덱스터 같은 경우 그래도 지금 메타버스 시장 쪽, 이 VR 시장 쪽에서 꾸준하게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 V 그리고 FX 이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현 부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대응 만약에 물려 있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추가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신규 매수도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입니다. 지금 신규 매수도 16,300원에서 15,400원 레인지를 잡고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현 부근에서 봤을 때 24,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슈팅 여력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슈팅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한 차례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그에 따른 덱스터 관련해서 메타버스 주들이 충분히 급등 여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24,000 라인 이 매물을 좀 소화를 해주는 것을 잘 체크를 하시고 24,000 라인의 매물을 소화 이후에 어느 정도 24,000원 좀 지지를 해준다면 32,000원대까지도 현재로서는 지금 목표가를 조금 잡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덱스터 같은 오늘 되게 좋은 소식이 많은 것 같은데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추가로 들어오실 수 있는 타이밍이다. 24,000원까지도 상승 여력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메시지로 또 들어온 종목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털조선 그리고 매수가 4,100원인데 지금 이분은 비중이 100%라고 보내주셨어요. 다 올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부 제가 여태까지 종목 아까 얘기해드리면서 좀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디지털 조선이 지금 뭐 차트 관점으로만 좀 보자고 하면은 좀 오히려 지금 신고가 라인을 찍었던 그 라인이 지금 조금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그때가 지금 작년 6월이거든요. 네. 작년 6월 달에 신고가를 찍고 나서 네. 바로 빠졌다면은 이때 물량이 어느 정도의 좀 털고 나가는 움직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좀 체크가 될 텐데 지금 쌍봉을 찍고 빠졌거든요. 네, 한 차례 좀 쌍봉을 찍고 빠졌는데 보통 물량이 위쪽에서 좀 나올 때 좀 크게 출회가 될 때는 쌍봉 찍는 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 외봉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눌러주면서 보합을 유지를 하고 위아래 좀 등락률을 보여주면서 다시 찍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결과는 한 이틀 정도의 조정, 또 조정도 아니죠. 뭐 바로 그 다음 날 하락 주고 나서 맞아요. 이틀 연속 올려주면서 쌍봉 찍고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이 앞에 지금 양봉으로 거래량이 떴다고 해서 네. 아 여기서 지금 거래를 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특정 구간에서 어디서 어떻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량까지 같이 네. 동반이 되냐에 따라서 물량이 나가냐 아니면 다시 물량이 나가지 않고 매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디지털 조선으로 봤을 때는 좀 물량이 좀 한 차례 출회가 되지 않았나. 다만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은 아직은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기조가 다시 들어올 구간. 근데 아마 아직까지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지가 않고 네.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충분히 부각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다시 어느 정도의 저가다 싶어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 여력이 좀 살아있다고 보지. 네. 현 부근에서는 호가도 많이 얇아졌고 그러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단타 트레이딩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위아래 또 변동폭 주면서 다시 신저점 좀 깰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린다라기보다는 2,200원 라인이 조금 깨진다면은 지금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디지털 조선을 담고 싶다. 신규 매수로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2,800원 선 네. 올라타준다면은 저는 그때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험하다. 지금은 좀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운데요. 4,100원에 디지털 조선 10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작년 고점 이후에 거래량이라든지 나온 게 없는 상황이고 2,200원 선까지 떨어진다면은 정리를 조금씩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뭐 한 말씀만 더 해드리면은 네네. 최근에 이 최고가 3,800원 찍은 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작년 11월인데 지금 이때는 누군가가 지금 다시 들어오긴 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 앞전 거래량에 비하면은 그 앞전 세력에 비하면 조막손이라고 좀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자금력이 있는 분이 좀 들어온 것으로 보고는 있긴 한데 네. 앞전에 그 움직임을 핸들링을 해줄 만한 자금력을 들어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슈팅이 나온다면은 네.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 홀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네, 어느 정도의 좀 슈팅이 나오면은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정리하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만나보기로 하고요. 내일도 모레도 저희 종목 상담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최진욱 전문가님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도 이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지금 시작한 지 8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장초 개장하고 나서 뭐 지금 뭐 미증시의 초반에 좀 따라가 주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의 초반대로 지금 따라가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상승 여력을 보여주다가 지금 뭐 코스피도 다시 하락 기조에 들어서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생각보다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지금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을 초창기만 봤을 때는 미증시가 처음에 개장하고 나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여력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여력은 따라갈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반도체 대장주였던 이 엔비디아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우리 일부 기술주들도 같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시장이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이나 IT 대장주들이 바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지수의 주가 추이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증 씨 따라서 생각보다는 지금 초반에 지수가 좀 버텨주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조금 더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엔비디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대장주들 살짝 빠진 채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오후 들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와서 따라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별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좋은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폐기물 처리. 지금 네. 섹터가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인선 ENT가 지금 네. 지금 15%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오, 네. 인선 ENT가 지금 15% 정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후발 섹터로 지금 태풍, 그리고 장마, 그리고 4대강 복원 이 섹터들이 지금 같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지금 홍수가 뭐 오늘만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된 게 아니라 기사를 보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더 심하다 하더라고요. 네. 내일이 뭐 중간 보스, 그 다음이 뭐 최종 최종 보스, 보스 이런 네, 느낌인가요? 이런 지금 기사를 봤는데 네. 지금 그로 인해서 좀 단기적인 좀 테마성을 강하게 좀 띄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단타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여태까지 좀 해왔다 매매를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만 지금 보게 되면 인선 ENT가 지금 음봉으로 윗꼬리를 좀 남기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 좀 물리는 경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물리는 경우를 확실하게 내가 손절가 라인 잡고 목표가 라인 짧게 잡을 수 있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은 가능하나 그게 안 된다면 오히려 지금은 관망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상 상황에 따른 단기적인 테마로 폐기물 관련주들, 특히 저희 아까 개장 전에 종목 조회 순위가 높았던 인선 ENT 시작은 좋지만 살짝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현재 날씨가 이번 주 내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네, 보여요. 다들 맞아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제일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업종은 철강금속, 뭐 의료정밀 어제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컨텐츠 통신 서비스 섹터에서 상승률이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전망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지금 추이로만 봤을 때는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는 뭐 아직도 위맥스 이 3.0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단기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어제 이 이루온이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 부각이 되면서 장 거의 마감 직전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루온이. 그러니까 지금 5G 섹터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움직임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5G는 한 차례 모멘텀이 유지가 되면은 바로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모멘텀이 지속 유지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또 5G를 봐야 된다. 왜냐 네. 이제 지금 5G, 6G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5G 관련주들이 지금 애플페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LG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싸진 이 부분에서는 5G, 6G 관련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처리 그리고 뭐 태풍, 뭐 4대강 복원은 단기 테마성으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부분에서 조금 제외를 해주고 게임주도 지금은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신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네. 지금 부분에서는 게임주들도 조금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카카오 계열주 중에 추천을 해주신다면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우마무스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 여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5G, 6G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모멘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만 쏙쏙 골라서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재료 한번 추천해 주시죠.
오늘 주대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조금 좀 테마성을 어느 정도 일부는 계속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마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태풍 및 장마 그리고 4대강 복원 그리고 중고차 관련 중고차 같은 경우는 지금 태풍 및 장마로 인해서 좀 침수차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다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고차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테마성으로 볼 때는 그 정도의 섹터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장기적인 섹터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주들이나 OTT 관련주 그리고 여전히 기술주들은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기상 상황 관련한 테마로 중고차라든지 폐기물 관련된 주들 추천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봐주셨는데 이거 깔끔하게 섹터별로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게임 이건 하반기 들어가지고 신작들이 많기 때문에 신작 출시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G, 6G도 기술주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 부분에서 5G, 6G 관련한 뭐 이루원이라든지 그에 따른 뭐 이하 섹터들 그리고 반도체들은 꾸준히 좀 봐줘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봐줘야 된다. 기술주들은 지금 뭐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나온다 한들 기업의 이익치는 오히려 반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차례 좀 펌핑이 또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권을 잡아주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주들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주신 게임주 그리고 5G, 6G 관련 섹터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제와 연결해서 반도체주, 자동차주들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 투자 전략으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게임주, 5G 관련주들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준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저희 매일매일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최준욱 전문가님께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을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최진욱 전문가님께 상담받으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가 뜰 거예요. 오픈 채팅방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최진욱 전문가님과 투자 전략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밀키트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상황과 연결해서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뭐 침수차라든지 도로 상황 관련해서 중고차 관련주들의 업황 호황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제와 연결해서 또 오늘 아까 종목 상담 때 현대차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모멘텀 많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번째 주재료는 자동차 관련 주들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날씨에 물론 다니실 때 다들 조심하셔야겠지만은 홍수 관련 주들을 이제 매매 관점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매일매일 이어지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진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종목 고민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매일 아침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진욱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찍으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신다면은 쉽고 간단한 저희 투자 전략 함께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올 예정이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날씨가 많이 안 좋은데 당분간 또 기상 상황이 계속 안 좋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서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